안녕하세요. 파이팅 무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사업 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충전전로의 성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성간전압에 따라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먼저 220V 0.3kV 이하에서는 아예 충전전로에 접촉을 금지하고요. 성간전압 380V 0.3kV 초과 0.75kV 이하죠. 요 구간에서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30cm입니다. 그 다음에 1kV, 1.5kV, 45cm, 6.6kV, 60cm, 22kV, 22.9kV일 경우에는 접근 한계거리 90cm고요. 154kV일 때는 사람 키만큼 170cm만큼 접근 한계거리를 둔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 장갑을 착용한 경우는 제외하고 또 기타 절연 대책을 확실히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전로 성간전압 220V부터 154kV까지 쭉 올라갈 때마다 접촉 금지부터 30, 45, 60, 90, 170cm까지 이렇게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절대로 노출 충전부에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220V 접촉 금지, 380V 30cm, 1kV, 1.5kV 45cm, 6.6kV는 666 60cm입니다. 그리고 둘둘둘둘.9 90cm, 154kV다. 사람 키만큼 170cm만큼 이격해야 된다. 사업주가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은 4가지 이상 쓰시오. 자, 유해물질 취급 장소 게시해야 될 사항은 어떤 유해물질이냐?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입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것만 들어가 있죠. 어떤 물질이냐, 인체에는 어떤 영향 미치냐, 취급상 주의사항과 보호구, 착용해야 될 보호구. 그런데도 만약에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까지 게시해야 됩니다. 누적 외상질환, CTDS의 발생 요인은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누적 외상성 질환, CTDS라고 부르는데요.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 등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작업성 질환을 말하죠.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까지 요 중에서 3개 이상 적으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에 따라서 누적 외상 질환, CTDS가 발생한다. 암실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하면 광점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을 운동의 착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은 광점이 작은 것, 대상이 단순한 것, 광의 강도가 작은 것,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작고 단순하고 어두운 것일 때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광점이 작은 것, 대상이 단순한 것, 광의 강도가 작은 것,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이런 것들이 깜깜한 암실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하면 광점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다. 광점과 광의 강도가 작은 것, 대상이 단순하고 시야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이에요. 심실세동 치사전류의 정의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심실세동 치사전류란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게 돼서 불규칙적인 세동을 일으켜 혈액순환이 곤란하고 심장마비가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전류량을 심실세동 치사전류, 심실세동 치사전류라고 합니다.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게 되며 불규칙한 세동을 일으켜 혈액의 순환이 곤란하며 심장이 마비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전류를 심실세동 치사전류라고 하고, 이 심실세동 치사전류 값을 구하는 공식은 165를 루트 t로 나눠주면 됩니다. 루트 t분의 165, 165라는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루트 통전 시간으로 165를 나눠주면 심실세동 치사까지 가게 되는 통전 전류 값이 나온다.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는 자, 요건 청각적 표시장치랑 비교해서 시각적으로 표시했을 때 더 나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러울 때,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물 때, 수신자의 청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자, 그럴 때는 아무리 크게 사이렌을 울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청각적으로 표시하더라도 효과가 없겠죠. 이럴 때는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어떨 때?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러울 때, 직무상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물 때 그 장소에다가 표지판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신자의 청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위험기계의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촉각입니다. 위험기계의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은 형상이나 크기, 위치, 촉감, 작동을 통해서 사람이 만짐으로써 촉각적으로 기계장치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형크위촉작입니다. 형크위촉작. 위험기계의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형크위촉작. 형상, 크기, 위치, 촉감, 작동입니다. 아날로그 표시장치의 지침 설계 요령은 디지털 신호와 비교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어떠한 계측장치에 지침을 설계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침이 표시하는 지점이 정확해야 되겠죠. 뭉툭해서는 안 되고 뾰족한 지침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각이 약 20도 정도 되는 뾰족한 지침을 사용하고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되 겹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원형 눈금의 경우에는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의 중심까지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지침은 눈금면과 밀착해야 된다. 뾰족한 지침 사용하고 지침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되 겹치지 않아야 되고, 원형 눈금의 경우에는 지침색이 선단에서 눈금 중심까지 칠해져 있어야 되고,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지침은 눈금면과 밀착해야 된다. 뾰족한 지침, 작은 눈금과 맞닿고, 색은 선단에서 눈금 중심까지 칠하고 눈금면과 밀착해야 된다는 거 괄호 속 설명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성각이 20도 되는 뾰족한 지침 사용, 원형 눈금의 경우 지침색은 선단에서 눈금 중심까지 칠하고,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지침은 눈금면과 밀착시켜야
시켜준다. 아날로그 표시장치, 지침 설계 요령입니다. 인간의 주의, 어텐션인 특성인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의 의미는 자, 단어를 주고 의미를 적어넣는 문제예요. 선택성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자극 중에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성이고, 변동성은 인간의 주의 측면에서 변동한다. 그 말은 장시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변동성은 장시간 주의 집중을 못한다. 방향성은 한 지점에 주의를 하면 다른 곳에 대한 주의는 약해진다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인간의 주의 특성에서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의 의미는 선택성은 여러 종류 자극 중에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변동성은 장시간 주의 집중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방향성은 한쪽에 주의가 쏠리면 다른 쪽에 대한 주의는 약해진다는 게 방향성이에요. 인간의 부주의 현상 중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는 것을 의식의 우회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쉽죠? 인간의 부주의 현상 중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는 것, 의식의 우회고, 그 외에도 의식의 단절, 의식 수준 저하, 의식의 과잉도 있어요. 요거까지 읽어보시고, 우리 시험에는 인간의 부주의 현상 중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린다, 의식의 흐름이 옆으로 빗나간다, 작업 도중 걱정, 고뇌, 욕구, 불만에 의해서 다른 곳에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의식의 우회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설명에 맞는 용어는 빈칸 채우기 문제. 전환과 상환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을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팔을 쭉 펼쳤을 때 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최대 작업 영역. 상환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환만으로 편하게 뻗어서 작업하는 구역. 즉, 차렷 자세에서 손에서 팔꿈치까지만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거리죠. 약 40c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의 작업 영역이 정상 작업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손을 쭉 펼쳤을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에 힘을 전달하거나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작업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전환, 상환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 최대 작업 영역이고, 정상 작업 영역이라고 하면 상환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환만으로 편하게 뻗어서 작업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상환은 윗팔, 그러니까 어깨부터 팔꿈치까지가 상환이고요. 전환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되겠죠. 정상 작업 영역, 인간관계 메커니즘 적응 기제의 해당 설명은 자, 역시 빈칸 채우기 문제. 자신의 결함이나 열등감,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 등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행동 기제. 자, 장점으로 결함을 보충한다. 요게 키워드죠. 인간관계 메커니즘 적응 기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행동 기제. 실패를 정당화한다. 합리화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에 대한 설명이고,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 기제를 좀 더 고차원적인 행동 기제죠. 승화라고 합니다. 자, 억압당한 욕구를 불만만 가지지 않고 다른 가치 있는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 기제, 승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 기제. 요걸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남 탓하는 행동 기제, 투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한다, 동일화라고 하고요.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따라한다. 따라하면 모방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하면 동일화, 투입 동일화. 그리고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따라한다. 이 따라쟁이 모방이죠. 자, 잘 안 외워지는 건 요 승화, 투사, 동일할 거예요. 보상은 결함을 보충, 합리화는 실패를 정당화,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승화고, 자신의 불만을 남 탓으로 돌린다, 투사,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이다, 동일화예요. 자, 재분석 방법에 이름을 적어넣는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는데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섞어가면서 여러 번 출제됐다.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했다. 자, 도표화했다 나오면 파레토도 쓰셔야 됩니다. 파레토도. 사고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했다. 파레토도. 그 다음에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했다. 어골상. 생선뼈처럼 세분한 거죠. 자, 요 그림과 같이 특성과 요인의 관계를 도표로 해서 어골상으로 세분한 것을 특성 요인도라고 합니다. 특성과 요인 관계, 특성 요인도.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크로스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했다. 설명에 답이 있죠? 교차한 크로스 그림 작성 분석. 따라서 크로스 분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그림 작성 분석, 크로스 분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재해 발생 건수 등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선행하는 데 필요한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한다. 자, 관리선 동그라미, 관리선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 관리니까 관리도예요. 관리도.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 유형, 기인물,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와 파레토도. 특성과 요인의 관계다. 어골상으로 세분했다. 특성 요인도고요. 교차한 크로스 그림, 2개 이상 문제 관계 분석, 크로스 분석이고, 관리선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관리도예요. 관리도. 되셨죠? 자, 재해사례 연구의 순서는 5단계를 적어라. 재해사례 연구는 상사빨 결대. 이렇게 외웁니다. 상사빨 결대. 자, 상황 파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해야 되겠죠? 문제점 발견하고,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대책 수립한다. 요게 뭐다? 재해사례 연구의 순서입니다. 상사 발결대, 상사빨 결대, 재상황 파악, 사실 확인, 문제점 발견, 문제점 결정, 대책 수립까지예요. 재해사례 연구한다. 상사빨 결대. 자, 안전성 평가 방법 순서는 6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관계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요. 관계 자료 검토. 그 다음에 평가하는데 정성
정성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정량적으로 평가해요. 정성적, 정량적 평가. 평가했으면 안전대책 수립해야 되겠죠? 안전대책 수립이 네 번째. 그 다음에는 재평가입니다. 제 사례에 의해서 재평가하는 게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FTA에 의한 재평가예요. FTA, 자유무역협정 아니고 결함수 분석법을 FTA라고 해요. Fault Tree Analysis, 결함수, 나무 숫자입니다. 결함수 분석에 의한 재평가가 안전성 평가 방법 순서 중 제일 마지막 단계다. 자, 관계자료 검토가 첫 번째, 정성적, 정량적 평가. 그 다음에 안전대책 수립, 제 사례에 의한 재평가, FTA에 의한 재평가. 이렇게 6가지 안전성 평가 방법 순서 여러 번 써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TWI 교육 내용 4가지를 써라. Training Within Industry, 산업 내 훈련을 TWI라고 하는데요. TWI 교육 내용에는 작업 방법, 작업 지도, 인간관계, 작업 안전 훈련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 방법 훈련, JMT 훈련, 존마탱 아니고요. Job Method Training입니다. 작업 방법 훈련하고 작업 지도 훈련은 JIT, Job Instruction Training이고요. 인간관계 훈련은 JRT, 관계니까 Relation, Job Relation Training. 마지막으로 작업 안전 훈련, JST, Job Safety Training. 이렇게 4가지다. 이게 뭐다? 산업 내 훈련, Training Within Industry, TWI 교육 내용입니다. 방지 관한, 작업 방법, 지도, 관계, 안전이에요. Method, Instruction, Relation, Safety. TWI는 MIRS로 외우셔도 된다. Method, 작업 방법, Instruction, 작업 지도, Relations, 인간관계 훈련, Safety, 작업 안전 훈련까지.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기능은, 자, 인간공학에서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의 기능은 이런 관계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자극이 입력돼야 되겠죠? 입력, 그 다음에 그걸 감지하고, 즉 정보를 수용한다는 얘기죠. 자, 의사결정까지 끝났다. 행동해야 되겠죠?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 도출되는 게 바로 출력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 모든 것을 보관하는 기능, 정보 저장 기능, 이렇게 6가지가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기능인데요. 이 중에 4가지 이상 쓸 수 있어야 된다. 입력,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으로 나오고 이게 출력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보 저장 단계를 통해서 보관된다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고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여러 감각을 통해서 감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용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처리 및 조작,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진 의사결정을 결과로 어떤 조작 행위가 일어난다. 행동 단계가 되겠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입력된 재료나 정보, 또 에너지는 출력을 통해서 뭐 제품이 변화한다거나 서비스가 제공된다거나 하는 시스템의 성과 또는 결과로서의 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람은 기억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기계의 경우에는 뭐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반도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저장되겠죠. 이 모든 것이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의 시스템의 기능이다. 입감정 행출정. 인간공학에서 인간 성능 기준 4가지는 생리학적 지표, 인간 성능 척도, 주관적 반응, 사고 빈도입니다. 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동과 응답의 관점에서 본 인간 성능의 기준은 먼저 생리학적 지표로 신경이나 감각, 호흡 등을 통해서 인간 성능을 판단할 수 있고요. 인간 성능 척도라는 말은 근력 강도라든지 뭐 반응 시간, 지속 시간, 이런 게 인간 성능 척도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안락성이나 편의성, 선호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인간 성능 기준이 된다. 주관적 반응. 그 다음에 사고 빈도. 요 사고는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고 액시던트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나 상해 발생 빈도를 통해서 인간 성능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리학적 지표, 인간 성능 척도, 척, 주관적 반응, 사고 빈도, 생척 주사가 인간 성능 기준입니다. 인간 성능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센척 주사를 부린다. 생척 주사, 인간 성능 기준입니다. 생척 주사, 미국방성 위험평가, MIL STD 882B 중 위험도는 어떻게 되느냐? 4가지를 적어라. 자, 미국방성 위험평가, MIL STD 882B는 4단계로 나눠서 제 심각도를 분류하고 있어요.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가벼운 상황이고 4단계에서 1단계로 갈수록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1단계가 가장 심각한 단계다. 사실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등급이라고 써 있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먼저 4단계부터 보겠습니다. 4단계는 무시 가능, negligible, 무시해도 될 정도의 이런 뜻이죠. 무시 가능 정도 4단계고, 3단계는 한계적 재해, marginal, 한계적 위험도, 2단계는 위기적, critical 위험, 1단계는 catastrophic, 파국적 단계가 1단계입니다. 자, 위험도 4단계부터 1단계까지 올라갈수록 심각한 단계고, 무한 위파로 외웁니다. 무시 가능, 한계적, 위기적, 파국적, negligible, marginal, critical, catastrophic, 무한 위파. 4단계부터 1단계예요. 미국방성 위험평가 중 위험도 단계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 ERG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 욕구죠. 3단계 사회적 욕구, 제4단계가 존경, 인정의 욕구고 요거까지 실현됐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이고 ERG 이론에서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생존 욕구가 먼저고 생존 욕구가 채워지면 관계 욕구가 생기고 관계 욕구를 채우고 나면 성장 욕구가 생긴다. 따라서 생존, 관계, 성장의 관점에서 분석한 게 ERG 이론. 욕구 관계로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인정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마지막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생한사 존잘이고요. 생한사 존잘. ERG 이론은 존나 관계하면 성장한다. 존나 관계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다. 알더퍼의 ERG 이론. 동기부여 이론 중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자, 2요인 이론은 위생 동기예요. 위생 동기. 자, 군대에서 위생병으로 동기 관계에 있었던 허츠버그입니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 위생 요인 충족, 동기 요인 충족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고 ERG 이론은 알더퍼. R을 많이 덮어놨죠. 생존을 위해 관계했더니 성장했다. R 많이 덮어. 알더퍼의 ERG 이론이에요. 동기부여 이론 중 허츠버그 2요인 이론에 따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각각 3가지 이상 쓰는 문제. 자, 위생 요인에는 안전, 칭교, 봉급, 감독 형태, 기업의 정책, 작업 조건 등이 들어가고요. 동기 요인에는 성취, 책임, 인정, 도전, 작업 자체가 동기 요인이 된다. 자, 허츠버그는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면 만족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무불만족으로 변화되고 무만족 상태를 해소해야 만족 상태에 접어든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불만족에서 불만족 없음으로 가는 게 위생 요인을 충족시키는 건데 그럼 이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요걸 충족시키면 불만족에서 불만족 없음으로 간다. 안전, 친교, 봉급, 감독 형태, 기업의 정책, 작업 조건 등이 있습니다. 안친봉, 감기작이 위생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기 요인은 만족 없음에서 만족으로 가는 요인이죠. 바로 성취, 책임, 인정, 도전, 작업 자체, 성책인 도작, 선책인 도작, 만족 없음에서 만족으로 간다. 동기 요인입니다. 성취, 책임, 인정, 도전, 작업 자체, 동기 요인이고 안친봉, 감기작, 안전, 친교, 봉급, 감독 형태, 기업의 정책, 작업 조건이 위생 요인이에요. 자, 우리가 봉급 받는다고 해서 만족하진 않죠. 하지만 불만족이 없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안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친교도 마찬가지고 작업 조건도 아무리 좋아져도 그 작업 자체는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어도 작업 조건은 만족으로 갈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이니와 아담스의 사고 발생 이론은 순서대로 쓰는 문제예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이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사고를 당하고 상해가 발생할 때까지 앞에 1, 2, 3단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개인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상해를 입게 된다. 자, 바로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요 3단계가 직접 원인이 돼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 하이니의 연쇄성 이론입니다. 자, 반면에 같은 연쇄성 이론인데 아담스는 4단계, 5단계의 사고, 상해 발생의 원인을 첫 번째 관리적 결함에서 말미암아 작전적 에러가 발생하고 작전적 에러로 말미암아 전술적 에러가 발생한다.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담스는 관리, 작전, 전술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순차적으로 사고, 상해에 이른다. 관작전, 사상이 아담스입니다. 관작전, 사상. 하이니는 사계불 사상,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개인적 결함,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말미암아 사고, 상해가 발생한다. 사계불 사상, 하이니, 관작전 사상, 아담스입니다. 하이니가 제시한 재예방 4원칙은 예손 원대예요.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연계, 대책 선정이다. 원인 연계는 원인 계기라고 써도 됩니다. 자,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원칙, 예방 가능이고요. 사고의 결과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손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손실 우연의 원칙. 그 다음에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인 연계 원인이다 하는 게 원인 연계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연계가 되어서 사고가 일어난다. 원인 연계, 원인 계기고요. 마지막으로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이 선정돼야 된다는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이에요. 예손 원대, 하이니가 제시한 재예방 4원칙입니다. 예손 원대. 시몬즈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 항목은, 자, 비보험 코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해 발생으로 인한 발생한 비용 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비보험 코스트일까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 무상해 사고, 교통무구가 시몬즈 방식에서의 비보험 코스트다. 교통무구. 휴업상해라는 것은 영구 부분노동 불능이나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는 일시 부분노동 불능 또는 의사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원상해를 말하고요. 구급조치 또는 응급조치 상해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의료조치 후에 다음날 정상작업이 가능한 상해를 구급조치 상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사고, 아주 경미한 사고란 얘기겠죠. 이런 것들은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속한다. 교통구무, 시몬스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 항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 분석 기법 빈칸 채우기 문제. 자, 약자로만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각각이 뭘 뜻하는지 쭉 살펴보면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해서 그 영향을 검토하는 기법을 형태별 분석이니까 요 M이 모드를 뜻해요. MODS, modes, fault mode effect analysis라고 해서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해서 영향을 검토한다. FMEA 기법이고요. PHA는 이 P가 preliminary, 즉 예비란 뜻이죠.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예비 위험 분석으로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의 분석 기법이 예비 위험 분석 PHA다. 자,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법, 인간 에러율 예측 기법이라고 해서 THERP라고 합니다. Technique of Human Error Rate Prediction. 인간의 과오니까 Human Error 뜻하는 HE가
T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비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니까 rate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그 다음에 초기 사상의 고장 영향에 의해 사고나 재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분석 기법, ETA인데요. 이 사상이라는 게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벤트. 따라서 Event Tree Analysis. 초기 사상의 고장 영향에 의해서 사고나 재해로 발전한다. Event Tree Analysis. ETA고요. FTA는 전에 설명 한번 했죠. 결함수 기법이라고 해서 이 숫자가 나무 숫자입니다. 결함수니까 Fault Tree, FT로 나타내고 재해 발생을 연역적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FTA, Fault Tree Analysis다. ETA는 What's ETA? What's ETA? Event Tree Analysis. FTA는 Fault Tree Analysis예요. 자, 초기 사상 나온다. ETA, 결함수법이다. FTA. 되셨죠? 자, 인간 실수 확률 추정 기법은 세 가지 이상 쓰라. 자, 먼저 앞에 배웠던 거 FTA, ETA, THERP 모두 인간 실수 확률 추정 기법에 속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MORT, Management Oversight Risk Tree라고 해서 역시 Management Oversight니까 경영 실수, 경영 소홀과 Risk Tree, 위험수 분석 이런 뜻인데 MORT 역시 인간 실수 확률 추정 기법에 속합니다. FTA, ETA,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이죠. 요 네 가지 정도 외워주시고 세 가지는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쉬운 거 위주로 암기하고 가신다. 자, THERP가 의미하는 것은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뭐죠? 인간 실수 확률 예측 기법이죠. 인간의 실수의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 인간 실수 확률 예측 기법을 THERP라고 한다.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자, TLB, TWA의 정의는 바로 8시간 작업일 및 40시간 작업주 동안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평균 농도를 뜻합니다. 평균 농도라는 뜻이 average고요. TLB는 Threshold Limit Value. Threshold 하면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이죠. 어떤 한계점을 뜻하는데 TLB, 그 다음에 TWA는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치를 줬을 때 Time Weighted, 거의 모든 노동자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의 평상 작업이 있어서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농도가 바로 TLB, TWA입니다. 시간에 중점을 둔 유해물질의 평균 농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따라서 이 정의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8시간 작업일 혹은 주 40시간 작업주 동안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평균 농도를 TLB, TWA라고 한다. 자, 재해 조사의 목적은 당연히 재해 발생 원인과 결함을 규명하고 예방 자료를 수집하여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해 조사를 하죠. 재해 발생 원인과 결함을 규명, 예방 자료 수집,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뭘 한다? 재해 조사를 한다. 재해 조사의 목적입니다. 자,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주는 반드시 상식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서술해야 된다. 요 정도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개요와 근로자의 인적 사항, 누가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언제 어디서에 해당하고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은 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 세 가지가 육하 원칙에 해당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당한다.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반드시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갑니다.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네 가지 적어주면 된다. 자,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이다. 자, 반스의 동작경제 3원칙은, 자, 동작경제는 모션 이코노미입니다. 모션 이코노미. The Principles of Motion Economy. 반스의 동작경제 3원칙은 신작공이에요. 신작공. 반스 동작경제 신작공.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장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다. 반스의 동작경제 3원칙, 신작공, 그리고 배설입니다. 배설.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장비, 설계에 관한 원칙, 신작공, 배설이에요. 반스의 동작경제 3원칙. 어떻게 하면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작업장과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 바로 반스의 동작경제 3원칙이다.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장비, 설계에 관한 원칙까지. 자, 이렇게 해서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스웨인의 휴먼 에러에서 자귀적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세 가지 이상 쓰라. 자귀적 오류라는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무나 절차인데 이걸 수행할 때 뭔가 불확실하게 수행했다. 자귀, 즉 하기는 했는데 오류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잘못했다.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자귀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순서 오류, 순서에서 뭔가 잘못이 생겼다. 시간에서 오류가 났다. 시간 오류. 그 다음에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오류가 났다. 오버했다. 그리고 선택에서 오류가 생겼다. 순시 과선입니다. 순시 과선. 스웨인의 휴먼 에러 자귀적 오류는 순서, 시간, 과잉 행동, 선택 오류예요. 자, 그러면 자귀적 오류의 반대는 부자귀적 오류가 있는데요. 요건 부자귀, 즉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오류가 부자귀적 오류고, 자귀적 오류는 하기는 했는데 순서가 틀렸고 시간이 틀렸고 행동을 오버했다. 과잉 행동, 선택이 틀렸다. 선택 오류.
시퀀셜 에러, 타임 에러, extraneous 에러, 셀렉션 에러, 순서 시간, 과잉 행동, 선택 오류가 스웨인 휴먼 에러에서 자기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3개 쓰면 된다. 순시과선. 자, 휴먼 에러에서 스웨인의 심리적 독립행동 분류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앞자 딸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인의 심리적 독립행동 분류. 앞에서 순시과선 오류 있었죠. 거기에다가 생략 오류, 실행 오류만 덧붙여주면 돼요. 생실, 순시과선, 생략 오류, 실행 오류, 순서 시간, 과잉 행동, 선택 오류입니다. 스웨인의 생실, 순시과선, 뭔가 빠뜨린 생략으로 인한 오류, 오미션 에러, 혹은 반대로 실행을 해서 문제가 생긴 오류, 커미션 에러, 그리고 시퀀셜 에러, 순서 오류, 시간 오류, 타임 에러, 과잉 행동 오류, extraneous 에러, 선택 오류, 셀렉션 에러까지. 생실, 순시과선, 스웨인의 심리적 독립행동 분류입니다. 자, 스웨인 마무리할게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웨인은 원자력 발전소의 휴먼 에러 유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크게 2가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심리적 분류, 두 번째는 실수 원인에 따른 분류. 먼저 실수 원인에 따른 분류는 1차 실수, 2차 실수, 지시과오, 1, 2차 지시과오로. 요건 좀 쉽습니다. 1차 에러라는 것은 작업자 자신에 의해서 발생한 실수가 1차 에러, 2차 실수라는 것은 작업 형태나 조건에 의해서 실수가 발생했다. 작업 형태나 조건에 따른 실수가 2차 실수, 3차 에러는 지시과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실수, 2차 실수, 지시과오. 요게 실수 원인에 따른 분류고, 심리적인 분류는 아까 봤던 거예요. 생실, 순시과선, 생략 오류, 실행 오류, 순서 오류, 시간 오류, 과잉 행동 오류, 선택 오류 중에 3가지 적어주면 돼요. 생실, 순시과선,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생실, 순시과선.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